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반갑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딱 이쯤 됐었을 때 기쁨으로 좀 뭐 여행도 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코로나가 이럴지는 모르겠고요. 올해 정말 우리 종합반들 저 때 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거의 제가 종합반들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인강만 거의 찍어가지고 좀 유난했던 해 같은데 내년에 좀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만 제안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1차 시험 볼 때 역시 올해 형법이 그냥 거의 아주 아작을 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작년보다 한 4페이지가 늘었습니다. 1차 기준으로 해서 15페이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선택형도 몽땅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형에서 그 OX 있잖아, OX. 그래서 개수형을 갖다가 몽땅 넣는 거예요, 박스를. 그래서 해설 달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달고. 물론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개개 판례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개수형이다 보니까 운 좋으면 이제 하나 두 개를 거꾸로 하면 합격을 하죠. 하나를 붙을 수가 있잖아. 기억하고 니은을 서로 OX를 거꾸로 알아서. 그럼 이제 맞죠. 금방처럼 사실은 그래서 개수형 문제는 고등시험에서는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우연히 정말 5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하나만 모르는 사람하고 2개를 몰랐는데 거꾸로 안 들어가고 누가 실력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만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형법에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참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객관식 할 때도 판례를 정확하게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김중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기본서를 여러 번 돌리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이 되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제가 직렬이 여러 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좀 죄송한 게 시간표가 제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저는 월에서 금까지 막 가는 게 아니라 또 지방에서 월화에 또 강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쪽 변호사 시험도 하고 또 법원직 제가 법원직은 일부러 저쪽에서 열심히 따르나고 해서 법원 사무관 승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당연히 뭐예요? 제일 정보통이시거든. 그래서 9급, 8급, 7급에서 6급이신데 계장님들이신데 이제 5급 사무관 승진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사정 그리고 이제 또 올해 그 출제팀이 변경된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이제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일 돈 안 되는 강의인데 일부러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꾸 거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추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 스타일을 자꾸 이제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취지상 형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렵게를 못 내니까 개수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2차에서는 어떻게 발휘이 되느냐? 2차는요. 근데 우리 민사도 그렇게 바뀔 것까지는 제가 차마 몰랐지만 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렇게 막 쪼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5급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관 승진 시험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매년 법원직에서. 그다음에 이제 9급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법원행시가 있거든. 그래서 각각의 트렌드를 딱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형사소송에서 막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점, 5점, 8점 막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법무사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그럼 우리도 이렇게 변하겠네 라고 했더니 변한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걸 좀 보여줬었거든. 그래서 팀은 바뀌었어요. 작년 팀하고 올해 팀이 바뀌었거든요. 출제팀이. 그런데 출제 경향은 유지됐다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래서 일단 김주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가시면 되겠고, 때마침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과서도 일단 1, 2차를 거의 이제 통합해서 만든 그런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판례들, 나올 만한 판례들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쟁점별로 또 책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비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 사법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쟁점별로 그냥 해서 그것만 알고 가면 됐었는데 절대 안 돼요. 올해 이제 2차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형법은 50점 뭐 하고 양쪽에서 좋은 문제들 잘 냈어요. 전반적인 거를 물어보는. 근데 의외로 너무나 찍혔던 전압판례, 동산 이중양도담보라던가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저당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그게 법무사에서는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다른 걸 낼 줄 알았더니 너무 찍혔는지 안 내버리더라고.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나오겠죠. 내년에는 나올 건데 그런 거가 좀 특이했어요. 당연히 찍혔던 걸 좀 빗나가게 했던 그런 거 있었지만 형법은 전반을 다 물어봤어요. 전반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50점 문제 같은 경우에
수사하고 증거와 연결된 일반적인 전형적인 형사소송 문제예요. 그걸 이제 내놨고 기본기 테스트. 그리고 이제 이문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50점을 쪼개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형사소송에서 단문은 없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 우리 단문은 안 낼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나와도 이렇게만 하자.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단문은 제가 계속 몇 년째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7문제로 내면서 어떻게 냈냐면 앞에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쟁점을 살짝 뭐 15점, 10점 이렇게 물어보고 나머지를 5점, 7점 하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그냥 단답형으로 판례 하나 쓰면 되는 것들인데 다만 여러분 판례만 그냥 쭉 쓰면 당연히 점수는 나오긴 하겠지만 앞에다 뭘 써야 될까요? 이게 뭐와 관련해서 문제된 다 하고 이제 판례를 쓰면 점수가 훨씬 더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주소 찾기거든. 그래서 우리 상소 파트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사진들 중에서도 이제 상소 파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다른 직렬에서 이제 객관식까지, 특히 이제 공무원 쪽에서 객관식까지 쭉 훑다 보니까 여기서도 올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몇 번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구급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나왔던 판례가 있었거든요. 작년 올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대놨더라고. 항소 이유서에다가 이제 검사가 이제 뭐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렇게 쓴 경우하고 피고인 측에서 억울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한 거하고 좀 달리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객관식에서 잘 나오는 건데 우리 쪽에서도 된 거야. 그래서 좀 자주 찍혔던,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뭐 1, 2년 내에 객관식이지만 나왔었던 그런 거 중에 저 뒤쪽 파트, 상소랑 특별 절차에 있는 것들을 내더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딱 하나만 사실은 빗나갔어요. 예전 2003년인가 몇 년 판례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찍었고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판례도 나눠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대비는 해나갔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형소 교재도 원래 이제 객관식과 이제 원래 변호사 시험 쪽에도 좀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안 할 건 좀 빼가면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다행히 그런 판례들이 들어있으니까 수업 시간이 짚었거든요. 천만다행이죠. 꼭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런 쪽들이. 그래서 뒤쪽 상소 파트 부분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상소라던가 특별 절차. 그리고 우리들이 예전 사법시험에서는 그게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십몇 년 지차를 봤는데도 일부 상소나 좀 나오고 재심 정도 나오고 뭐 기판형이나 좀 나오고 그런 정도였었는데 항소 이유서라는 거 어떤 실무적인 이런 거를 자꾸 내더라. 그래서 법원 직렬의 특성인데 그럼 그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법원 직렬에서 찾아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김주현 선생님이 다른 것까지 어쩔 수 없이 다른 직렬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다른 직렬은 다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사례형 나오는 그 과목에서 안 하는 데가 저기 입법 곳이 있죠. 거기 빼고는 제가 다 해설을 달고 있어요. 다 이제 제 교재 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요새 되게 트렌드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조만간 1, 2년 내에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강조를 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자, 여러분들은 일단 그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뭐 형사에서는 교수님 책 보는 사람은 없죠. 교수님 책 보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수업을 따라 드실 거면 이제 제 교재를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법 교재 있고 이제 형사소송 교재도 따로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만 가지고 열심히 돌리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유예가 없다 보니까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그냥 쟁점별로만 예전 뭐랄까 사법시험이나 이제 변호사 시험 위주 주관식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쪽에서 이제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판례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응? 어떤 게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초과상관 태우는 경우가 있다. 5점짜리 맞추려고 막 판례집 몽땅 보는 이제 그런 눈은 여러분이 안 범하도록 우리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선별하고 알려드리는 게 우리 이제 강사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우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타직렬에서 나왔던 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거든요. 매년 이제 만들어요. 몇 개씩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여전히 중요했는데 아직 안 나왔던 1, 2년 판례는 판례 사례를 만든 것은 계속 써먹어요. 그럼 지가 2, 3년 내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나올 때까지 그걸 내게 되는데 올해도 그렇더라고. 이건 나올 겁니다. 또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이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매년 이제 최신 판례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도 나올 만한 게 있고 우리 쪽에서 나올 만한 게 있어. 그럼 양쪽에 다 내요. 양쪽에 다 내고 또 이제 우리 시험에서만 나올 만한 거면 우리한테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의 맞춰요. 여기서 중요하다 싶은 거는 우리 그 출제자들도 똑같이 바라봐요. 야,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당연히 나올 만하다. 그러면 꼭 1, 2년 내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의고사 드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강의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압 판례가 형법에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판례인데 다시 이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중요 법리 있는 것들 그런 걸 하시고 또 교재 같은 경우 저도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책으로 했는데 제가 또 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 일일이 거기 다 정리해놨는데 옮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거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추록을 이제 여러분이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넣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원합치 판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몇 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사례도 몇 개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 전압 판례가 나왔다는 그 전부터 중요했던 쟁점인데 그래서 좀 변경된 거 그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게 감당이 안 될 건데 그래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에는 좀 피해가는 쪽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이제 시행 새로 되는 게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독립 때문에 그거랑 드디어 이제 검사와 사경 간에 이제 협력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협력 관계 관한 수사 준칙 이것도 이제 80몇 조 이렇게 신설이 된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직렬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그런 구조랑 이런 것들 좀 새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책을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막 개정이 돼서 시작이 되는데 조문도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개정된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형법은 그냥 가시면서 추록만 좀 판례, 최신 판례에서 붙이셔도 될 것 같은데 형사소송은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그래요. 일단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 번 반복이거든요. 반복인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선생님들이 야 영어 단어 100번씩 써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우리가 볼펜 3개씩 껴가지고 손에 막 썼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안 외워져요. 지나면 까먹잖아. 근데 자기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어디 지나가다가 저 단어를 봤어.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찾아본 거야. 요새 이제 핸드폰 있으니까 바로 찾아보죠. 저희 땐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법전이 아니지 사전 찾아가지고 막 보고 그랬던 거 나는데 그럴 때 기억이 되게 잘 났잖아요. 기억이 잘 나고 또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이게 잘 외워지나요? 저는 지금 2호선 외우려면 다 외우는데 한 바퀴 다 외울 수 있는데 많이 다니니까 그걸 외워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억지로 막 정류장 외우는 거 안 외워져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현 선생님 뭐 한 20회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근데 1년 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1년 내 최대한 한 4번? 요 정도 보시면 4번? 5번? 아니 5번 거의 물리적으로 힘들걸. 근데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업을 정확히 듣고 강약 조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서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2차에서는 좋은 점이 근자에 한 1년 내에 2년 내에 낸 것도 안 내요. 최소 기본은 원래 한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 판례가 나오면 5년 내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작년에 나왔다 그럼 이 판례 이제 안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2차 때는 이제 좀 제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효율성 있게 수업을 통해서 제낄 거 제끼고 딱 점점 그것만 갖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고 자다가도 이제 딱 보면은 아 이게 우측 상단에 있었어 이런 쟁점이 몇 페이지까지는 생각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될 수 있게 좀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장 가서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언제였나? 사실 2차 볼 때 그 브리타가 하나 떴었어요. 브리타가 떴는데 상법이었던 것 같아. 상법인데 어음개서. 세상에 아무도 찍을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김혁풍 선생님 좀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거 쓰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책에서 그래도 우측 상단에서 봤다. 떠올려 본 거예요. 그때 어음개서의 의의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의의를 썼어요. 의의 딱 쓰고 일부러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없어서 못 쓴 것처럼 이제 점점점 찍고 말았는데 그 의의에서 그래도 몇 점이라도 받겠다 이거지. 아무도 못 썼거든 거의. 이제 그런 식까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1차 때부터 좀 그런 연습 좀 하십시오. 어떤 판례를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죄 구성요건 6개란 말이에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손해, 그다음에 재물재산상의 취득 6개인데 이게 이 구성요건 중에 어디와 관련된 판례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히 이제 공무원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경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판례 보면서 됐어 이 죄는 됐고 안 됐고 뭐 그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내용을 탁 건드리면 여기서 또 박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이 판례가 당연히 사기죄 판례는 맞겠죠. 사기죄 중에서 그 6가지 요건 중에 어디와 관련됐더라? 라고 거꾸로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처분행위였다. 그럼 처분행위인데 그러면서 이 판례를 앞에서 봤던가 뒤에서 봤던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우리 책에서 대부분 앞에서가 어떻게 되죠? 긍정한 경우. 뒤에는 부정한 경우로 돼 있잖아, 판례들이. 그걸 이제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처분행위 중에서 앞쪽에서 봤어. 아, 그럼 이거는 맞는 거네. 예, 유죄가 인정됐었던 거네. 아, 저기는 부정됐었던 거네. 이거부터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개수형이 나올 때 우리가 거기 5지문 중에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험장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안 되고 대부분 한 2개에서 헷갈리는 거야. 아니면 한 지문. 거기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OX가 그러니까 한두 개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수형이 틀리게 되는 건데 그런 거 방지하려고 주소 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2차까지 연결이 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 7점짜리 막 5점짜리 이런 거 튀어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 앞에서 한마디라도 써주고 가라고. 이게 뭐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법에서 그렇게 떴다면 이거는 사기죄 처분행위와 관련해서 처분성의 유무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하고 이제 판례를 쓰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판례만 쓴 사람보다 최소 1점 더 받는단 말이에요. 1점이나 2점. 5점에서 1점 더 받으면 그냥 끝난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판례도 제 교재 이제 특징이 대부분 이제 굵은 글씨하고 언더라인으로 해서 좀 말이 되게 만들어놨어. 외울 수 있게. 예, 그리고 판례 자료도 또 이제 2차 되면 제가 나눠드립니다. 해서 좀 외우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그냥 달달 외우고 다니시면 돼. 달달 외우고 다니시고 다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죄 어디와 관련된 거. 형사소송이라면 저기 뭐 수사 쪽에서 이게 뭐 강제 수사와 관련돼서 특히 뭐 체포와 관련돼서 또는 압수와 관련돼서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소송법은 조문도 같이 좀 아셔야 되거든. 조문. 그래서 몇 조와 관련된 그런 것들까지 조금 정리하시면은 뭐가 나와도 대충 언저리는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손 못 대고 나온 문제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절차법이잖아요. 어디 찾으면 돼요? 조문이라도 하나 쓰는 거야. 항소 이유서하게 되면 뭐 항소 쪽을 찾아가야겠지. 뭐 360몇 조 동네 찾아서 그냥 대충 봐봐. 그럼 거기 뭐가 있어? 며칠 내 쓰라. 그럼 그거라도 써봐요. 내 이 답은 못 맞췄지만 그런 열정을 보여주면 한 7점 중에서 3점은 줘요, 그냥. 조문 찾아가지고 항소유서 관련해서 뭐 며칠 하라 그랬는데 사안의 경우는 이제 모르겠지. 찍어야지. 빨리 50% 확률인데 맞으면 이제 대박이 되는 거고 이제 안 되는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본 점수라도 받기 위해서 절차법은 뭐까지 외우셔야 돼요? 조문까지. 관련 조문까지. 그거까지 좀 위치 파악만 하세요. 저는 이제 전문 강사니까 몇 조 뭐 해서 이렇게 알지만 위치까지만 대충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할 때 항상 조문 갖고 다니세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문을 갖고 다니시면서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 형법은 그냥 어딘가 대충 알아요. 우리가 1차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대충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형사소송은 조문만 써도 좀 점수를 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 물어봤지만 아마 내년에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제도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때 조문만 잘 써도 체계 있게 조문 쓰고 여러분 실체법인 형법과 달리 민법과 달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뭐가 붙어 있죠? 규칙이 있어, 규칙이. 예? 형사소송 규칙, 민사소송 규칙이. 그래서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는 한 번씩 언급을 해요. 그럼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외우셔야 돼. 그게 다 점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규칙의 근거를 두고 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거는 많이 안 할 건데 규칙에서 몇 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쟁점상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서를 아무것도 안 했죠? 글씨를 별로 못 쓰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고. 여하튼 제가 계속 아까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저처럼 다양한 직렬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쁘기도 한데 대신에 늘 머릿속으로 생각해 갑니다. 올해 이거를 낼까? 하면서 생각하고 이거를 케이스화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를 만들고 판례 한 2-3개를 엮어서 문제를 만들어 볼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적중률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찍신이 많이 발휘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좀 달았었던 게 많이 나왔어요. 올해 마지막에 진도별 모의사 그쪽 뭐 했었을 때도 요거 나올 것 같다 해서 했던 게 좀 몇 개 좀 튀어나오긴 했었어요. 매년 이제 그런 게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 선생님들 다 있어요. 각 과목마다 그런데 그런 몇 개 딱 시험에 나왔었을 때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 들까? 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 자기가 찍었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써봤던 게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부원장도 얘기했지만 2014년부터 다른 선생님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쪽.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 사람을 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사실상 우리 학원만 제대로 이제 좀 이 강의가 커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경력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김정현 선생님도. 그래서 저도 재작년부터 사실은 약간씩 바꾼 거였거든. 그래서 이 트렌드 항상 최신에서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원 행시 쪽 준비하실 때는 좀 우리 쪽 잘 믿고 좀 이제 항상 사이트 와가지고 최신 자료 있는지 최신 소식 있는지도 확인 좀 하시면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겠고 혹시 이제 질문 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또 딴소리 하고 해야지 다시 질문이 나오려나? 아까도 김종현 선생님 할 때도 처음에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던데. 예. 여하튼 그리고 저기 제가 강의 계획서나 수정만 말씀드릴게요. 제 거 저 뒤쪽에 보시면은 기초 입문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재 부분이 좀 잘못 나갔어. 그래서 형법 형사소법 강의 계획서에서요. 그 박스에서 교재 있잖아요. 형법과 똑같이 형사소법도 제 교재가 자료 제공으로 갈 겁니다. 입문 때는 자료 만든 걸로 갈 것이고 어떻게 작년 거를 해서 했는데 요걸 또 오타를 못 잡았네. 여하튼 그래 요것만 좀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오실 때는 법전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법전보다도 여러분 다 앱 깔면 돼요. 요새 법전 앱이 있거든. 저도 법전 앱 깔고 강의하면서 쳐다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거라도 좀 갖고 오십시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법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또 법이 막 바뀔 거야 분명히 내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는 사지 마요. 내년 초에 개강했었을 때 이제 최신 나온 거나 사시고 우선 앱을 갖고 일단 들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더 질문 진짜 없으시면 저는 이제 다음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